외교에도 균형이라는 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걸 보여줬거든요. 지금은 한쪽에 서야 돼요. 한쪽에 서는데 그럼 러시아, 중국, 미국밖에 없잖아요. 어디에 쓸 것이냐. 그럼 명백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균형 외교가 아니고 한쪽으로 섰을 때 분명하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 그걸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한반도 둘러싼 관계에서 때로는 협력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미국 편중으로만 그렇게 가버리게 되는 이거는 굉장히 단선적인 거고 한반도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에 안 맞는 거다. 박 박사님, 예. 박수 한번 좀 쳐주시겠어요? 왜? 뭔 일 있어요? 아이, 쳐보세요 한번. 아이고, 그 쉬운 남자 아닙니까? 자, 그럼 다 같이 박수 한번 세게. 아니, 제가 왜 박수를 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나라가 세계 제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 그런 날 아니었습니까? 1톤 이상의 위성을 직접 만들고 그걸 실어보낼 수 있는 로켓까지 직접 만들 수 있는 세계 7번째라면서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이게 이제 30년의 우리 이제 계획이 성공하는 그런 이제 긴 역사가 일단 그 마침표를 찍음과 동시에 또 새로운 우주 시대의 문이 열리는 그런 찰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감동까지도 좀 있었던 맞아요. 예. 그런 장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안보, 국방 이런 것과도 연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바로 연결되죠. 그렇죠. 사실 그 인공위성 그 우주 발사체 맨 위에 끄트머리에 뭐가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되고요. ICBM. 그렇죠. 그 위에 이제 위성을 달면 이게 이제 과학 위성이 되는 거고, 뭐 상업 위성이 되는 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쏜 거는 이제 그 위성을 궤도 위에 올리기 위한 그야말로 우주 발사체 예. 그거고, 북한에서 자주 그 시험하는 거는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미사일 시험입니다. 그것은 왜 궤도에 그 위성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700m, 1000km까지 올렸다가 그다음에 다시 자유 낙하시키면서 지상 목표를 이제 타겟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지구의 중력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거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헷갈려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실험하는 거는 괜찮은데 왜 북한이 하는 거는 제재 대상이냐? 어허. 똑같은 무슨 실험 아니냐? 그게 또 북한이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북한은 NPT라고 해가지고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하는 실험은 거기에 핵탄두만 실으면은 바로 미사일이기 때문에 핵미사일. 예, 북한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 그래서 이제 누리호를 발사하던 그날 북한의 동향을 굉장히 예의주시했어요. 북한이 이제 어떻게 이것에 대해 반응할 것이냐. 그랬더니 북한 TV에서 광명성 4호라는 기록 영화를 방영을 했더라고요. 2016년 2월 달에 그 광명성 4호를 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위성을 궤도에 올렸습니다. 북한은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 정복 그 위협에 있어서 우리가 큰 역사를 썼다. 그것을 다큐멘터리를 몇 편을 만들었어요. 지난해 우리가 이제 누리호 그 쏠 때 한 번 예. 실패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날도 다큐멘터리 한번 방영했습니다. 뭐 그거죠. 우리는 이거 다 했는데 이 대한민국 남조선에서는 누리호 쏘고 나서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좀 뭐 가소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이 지상의 그 센터하고 송신과 수신을 하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철 고문을 올린 것이다. 철 덩어리, 쇠 덩어리를 올린 것이다. 고철 덩어리다. 네, 이런 말도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겠죠. 네, 축하할 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날 그러니까 축하의 의미로 튼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활짝 웃는 사진이에요. 굳이 활짝 웃는 사진을 공개했다. 왜일까요, 최 수석님? 일종의 이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 웃음도 자신감의 웃음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지금 변화된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예. 변화된 관계를 매우 김정은 위원장도 무겁게 보고 있고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하고 조금 다르게 아하. 변화될 것이다. 그게 이제 북미 관계가 그렇고요. 예. 또 이제 새로운 정부와의 관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꼭 이제 핵 도발이나 뭐 이런 차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도발 시나리오들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냐. 핵무력에 대한 어떤 자신감의 표현 이런 것이 맞물린 것 아니냐. 그 웃음의 의미는 그렇게 받아들이셨고요. 탁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국내 정치용 아닌가 싶어요. 일단 내부 단속이 우선이니까 그런 사진을 내보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올해 그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서 또 추정 한 8천억 정도 비용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용이면 북한이 1년치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군사위원회인가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한 것도 3일째 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경제가 뭐고. 그러니까 뭐 군사력만은 우리가 지킬 수 있을 정도다. 그걸 강조한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제 내부 단속용으로 강인함을 보여야 하고 우린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봄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그 7차 핵실험. 그거 사실은 장마 시작하기 전에 한다 그랬는데 안 했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은요. 네. 북한 입장에서 꼭 7차 핵실험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 완성하려면은 뭐 실험 계속 해야 된다면서요? 보통은 6차 핵실험까지 하면은 예. 다 끝나요. 그리고 이미 6차 핵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 능력에 있어서는 거의 끝난 상태다. 사실상. 그게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제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것은 대미 관계, 대남 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거. 협상용 카드 그렇죠. 보여주기. 예, 협상용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여러 가지 웃는 모습도 보이고 그다음에 리태섭이죠, 그죠? 리태섭. 예, 군 참모장이 이제 동해안 지도를 갖다 놓고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왜 이런 보여주기식을 할까? 예. 하나는 위기의식이 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미 그 군사훈련 이런 게 거의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북한이 굉장히 좀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대미 관계에서, 대남 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한 거예요. 전방부대에 새로운 책임을 부과하겠다. 그다음에 새로운 작전 계획을 세우겠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결국 북한이 전술 핵무기, 단거리 미사일을 전방부대에 실전 배치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요. 그것도 결국은 대남, 대미 협상용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 대서양조약기구 회의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첫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전을 치르는데 그게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되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모든 것은 한반도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나토 회의에 가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이제 스탠스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중국에 대한 자세도 그렇고, 또 선제 타격, 원점 타격 이런 이제 북한을 아주 직접 겨냥한 발언도 그렇고, 이것이 결국 남북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결국은 군사적인 어떤 위험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긴장을 고조시키는 국제적 관계에 오히려 경계를 하고 더 다양한 방식, 더 좋은 방식으로 이런 것을 잘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좀 편향된 느낌이다. 한 길을 가게 되는 것에 대한 이제 일종의 이제 걱정을 박지원 원장도 표현을 한 거죠. 최수영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를 좀 이렇게 여기저기 밀당하듯이 이쪽 저쪽 다 걸치고 가는 게 우리로선 낫다. 이렇게 그게 우리 운명이죠. 우리 운명이다. 그러니까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인. 그게 뭐 아무 도움이 안 돼. 자, 혹시 다른 의견 가지신 분 계세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죠. 김 의원님. 늘 그렇죠. 사실 나토 정상회담에 가는 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너무나 소홀하게 해왔던 그 안보 외교 또 자유 진영과의 그 가치 외교를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사실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국에도 뭐 좀 이렇게 잘하려고 했고 북한의 또 비유도 맞추려고 했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계속된 핵실험하고 계속된 미사일 실험이었어요. 그랬는데 중국이 우리한테 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뭐 외교부장 이런 사람들이 강경화 외교장관한테도 그렇고 못할 소리 막 함부로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한 나라는 그 나라의 그 동맹 외교를 잘 관리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익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켜야 결국 상대도 인정을 해주는 거지. 이것은 이쪽에도 잘하고 저쪽에도 잘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우크라이나도 뭐 지금 뭐 나토에 가입하느니 마느니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지금 침략까지 당했는데 우물쭈물하다가 당한 거예요. 우물쭈물하다 당한다. 그럼 이번에 가는 것 때문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의 사이가 이제 멀어져도 뭐 그건 상관없습니까? 사이가 멀어지는 거는 중국과 러시아 손해죠. 국방위는 하셨는데 외교위는 안 하셨어요. 저 외통위 6년 했습니다. 국방위 4년하고. 이게 하셨대요. 말로는 굉장히 쉽거든요. 네. 미국도 굉장히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야말로 미국 일개 뭐 이 장성이나 일개 대사가 대한민국 지도자 지도부를 거의 뭐 그냥 이 값싸게 취급하고 마음대로 했거든요. 이런 한반도 둘러싼 관계에서 때로는 협력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미국 편중으로만 그렇게 가버리게 되는, 이거는 굉장히 단선적인 거고 한반도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에 안 맞는 거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 출신이에요. 북한에 뭐를 했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아웅산에서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폭탄 테러를 당해갖고 순직을 하고 막 죽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강대강 대결 구도에서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것에 똑같이 대응했을 때 전쟁으로 발발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한미 전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결국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무력 충돌 내지는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는 스탠스는 결국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외교에도 균형이라는 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걸 보여줬거든요. 지금은 한쪽에 서야 돼요. 한쪽에 쓰는데 그럼 러시아, 중국, 미국밖에 없잖아요. 어디에 쓸 것이냐. 그럼 명백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균형 외교가 아니고 한쪽으로 섰을 때 분명하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 그걸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탁 박사님 팬으로서 네. 처음 이제 반론을 좀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예. 균형 외교를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양의 균등을 얘기하는 외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균형 외교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특히 한반도 상황에서는. 그래서 민주당 정부에서 이렇게 남북 문제나 외교 문제를 다루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조심스럽고 신주단지 그러잖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도발이나 전쟁의 위협이나 긴장이 격화되고 이런 것은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거기 반박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균형 외교를 펼치는 5년 동안 뭐 도발도 없었고 전쟁 위험이 없었다는 건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편안하게 북한이 핵개발했던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 편안하게 해준 거예요, 상대를. 그러니까 우리는 균형 외교를 취한다. 이러니까 북한은 그거 좋은 얘기다. 평화를 지키고 얼마나 좋냐. 하지만 걔도 핵개발을 한 거죠. 완전히 성공했어요, 이제. 그럼 문재인 정부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평화가 유지되고 긴장이 없었다는 건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오히려 북한을 편안하게 해줌으로써 핵개발을 가속화시켰다. 결국은 그런 외교가 과연 외교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외교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뭐냐면요. 우리에 대해서 위협이 된다면 위협을 갖다 제거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나쁜 게 균형 외교거든요.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게 끝이 안 나는. 그럼요. 완전히 이 바라보는 시각이 외교적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평행선을 계속 달릴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에서 이 이슈는 마무리하고 나토에 가는 거 찬성, 반대 두 양쪽의 의견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듣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